정의의 의미랑 실질적인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앞에 시간에서 의미 봤었죠? 뭐 필요한 거를 뭐 필요에 의한 분배 뭐 이런 거, 뭐 분배의 기준이 된다. 뭐 다른 것을 다르게 같은 것을 같게 뭐 이런 내용들을 봤었어요. 정의의 실질적 기준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기준, 능력, 업적, 필요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실질적 기준에 따른 장점, 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능력, 업적,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니까 앞에서 정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역할을 얘기했어요. 역할.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인간이 뭔가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사회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뭐 그런 식으로 고려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뭐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사회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다면 그걸 구체화시킨 게 법이 되겠고, 그런 법은 정의를 담고 있지 않으면 법이 아니다. 뭐 볼테르는 이런 얘기도 했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정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그걸 실질적으로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정의의 기준이 능력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한번 보는 거죠. 자, 신체 정신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면 어떻게 되냐? 장점. 성취 동기를 높여줘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많은 분배와 보상을 받을 테니까 능력을 키우려고 하겠죠. 그죠? 단점은 뭐냐면 사회 경제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 나는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겠죠? 네, 이거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영상은 아마 수업을 실제로 하게 되면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보충 자료에 능력에 따라 일하는 나라, 플라톤의 이성 국가입니다. 자, 플라톤은 국가라는 그의 책에서 이상적 공동체란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치자, 요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호자, 요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산자의 역할을 해서 각자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이 조화롭게 열심히 행동할 때 정의가 탄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뭐 능력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 네, 교과서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 보겠습니다. 업적은 기여도입니다. 열심히 기여를 해서 그것에 차이가 있다면 비례해서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 그래서 얘는 10만큼 일했어 하면 10을 받고, 뭐 7만큼 일했어 하면 7을 받고, 뭐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네, 장점은 뭐냐면 열심히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동기가 생길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면은 사회 구성원들은 열심히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업적을 높이려고 하겠죠. 단점.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죠? 업적이 중시되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죠. 많이 분배를 받고 싶어 할 테니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절대적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을 했네. 뭐냐면 같이 출발점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달리기로 비유를 해볼게요.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100m 달리기를 해야지 업적이 생기잖아요. 자, 100m 달리기를 15초 내에 뛴 사람은 100만원을 주겠다. 20초 내에 뛴 사람은 50만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모두 다 15초 이내에 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경쟁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달리기 자체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절대적으로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업적 자체가 생겨나지 못할 테니까. 그런 겁니다. 기회의 평등이란 그 업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기회 자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출발점, 그러니까 달리기를 통해서 분배를 받는다고 예를 들었을 때 달리기 자체에 참가하지 못한다면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업적의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자, 이 기회평등 우리가 좀 엄밀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만약에 조선시대 같은 시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받으려면은 양반의 자제나 뭔가 집이 좀 잘 살아야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과거 시험을 치르려면은 양반들은 문과나 무과 이런 데에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신하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잡과라는 거에밖에 응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업적에 대한 기여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업적의 정도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기준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나 업적 같은 것들은 유리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정을 하는 것도 결국에 사람일 테니까 이 측정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누군가에겐 유리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불리할 수 있으니까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이 영상도 수업하면은 보겠고요. 자, 봅시다. 정의 기준으로 살펴보는 음원 저작권료 배분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 디지털 음원 수익 구조는 제작사가 34%, 유통 40%, 작사, 작곡 10%, 가수 6%로 배분이 됐대요. 이에 대해서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술인들에 비해서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몫이 엄청나게 큰 거죠. 40%라는 거죠. 메론이 되겠죠, 메론. 네.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업적에 대한 정의도 당연히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모두 다 고려가 돼야겠죠. 그죠? 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조금만, 그죠? 너무 분배가 너무 적네요. 2015년에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하나 더 있네요, 문단이. 업적과 기여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비례에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많은 보상이, 적은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적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결과의 평등은 뭐냐면 기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출발선에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달리기 경주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누군가는 여기에 돌이 있고 누구는 여기 물이 막 있어. 누구는 공항 가면 있는 에스컬레이터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점만 고려를 하면은 이 과정적인 것도 고려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과정적인 게 고려되지 않으면 평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갔다면 과정적인 평등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이런 고려가 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강점, 다양한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 사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거. 결과의 평등이라는 말을 엄밀하게 의미를 좀 국수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결과의 평등의 단점은 무엇일까? 개인의 성취동기와 창의성을 저하시킨다. 맞죠? 결과의 평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떤 방식으로 달리기를 하던 간에 똑같이 이 결승선에 들어오는 시점이 너나 나나 결승선에 어떤 짓을 하든 결승점에 들어오는 시간이 똑같다면 열심히 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뛸 필요가 없어서 성취동기랑 창의성이 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시를 좀 추상적으로 들고 있지만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보면 가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등하게 배분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는 입장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김전야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나라를 빛내고 국위선양을 한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차별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봐서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가치 있는 재화를 모두 어차피 동일하게 받을 거니까 뭐 이런 거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말뜻이 지금 결과의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어렵게 접근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수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리어 프리는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기초에서 이런 거 뭐냐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건물이 있어요. 만약에 자, 건물이 있다면 건물 입구에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장애인은 내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비장애인은 올라가기 쉽겠지만 장애인은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문 자체를 어떻게 설계를 하냐. 완전히 넓고 평지와 똑같이 평평하게 문을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문이 되겠죠. 뭐 심지어 자동문이라고 하면 센서가 달려있는 자동문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개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베리어 프리도 비슷한 개념 같아요.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기초에서 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지 않는 운동이다. 누가 사용해도 편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베리어 프리 무장애 장애가 없는 운동은 단지 계단, 문턱 등의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뿐만 제가 예시로 든 것뿐만 아니라 제도 속에 있는 장벽들도 허물자라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휠체어, 전동 휠체어 충전소. 괜찮네요. 그죠? 가봅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교육열 학업 성취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매년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대요. 공부 열심히 해 우리나라 학생들. 이런 우리나라 교육열은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라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 교육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시 전형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공정한 시험을 통한 학생 능력에 대한 평가, 재학기간 성실하게 하는 업적 평가, 이런 필요에 대한 평가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사례들을 한 번씩 볼 거예요,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시에 놓여 있어요. 어쨌든 그쵸?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입시 전형들이 과연 어떤 평등함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로 볼게요. 특기자 전형. 뭐겠어요? 능력이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능력이나 뭐 그런 거겠죠. 능력에 의한 입학사정관 전형, 입사관 제도는 고교 재학 기간 동안 학교 생활을 통해 얻은 성과에 따라서 잠재 능력을 인정받아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업적에 의한 평가, 뭐 그런 정의 보고 있어요. 농어촌 특별 전형,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결과의 평등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대도시에 비해서, 여기 말 나와있죠?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현실. 사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농어촌 학생 중에 특별한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경쟁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장애인 특별 전형은 뭐냐면 장애를 갖지 않은 학생과 동등하게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정적 평등, 뭐 결과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정원외로 선발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결과의 평등을 여기 결과의 평등이라고 말 나와 있네요. 결과의 평등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에 따른 전형, 수능이죠. 네, 능력 업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자, 여기 이렇게 특정이 나와 있구나. 능력, 업적, 능력, 필요, 능력, 업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전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전형들 중에서 확대가 돼야 될 거, 확대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정의가 무엇이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고려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무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필요, 업적, 능력에 의한 정의 세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어떤 특정 제도가 더 확대돼야 돼, 더 줄어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조금 편협한 사고일 수 있어요. 지금 인구 증가율이 어떤지, 지금 사회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사회 계층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지금 인구가 누가 많은지 누가 적은지, 그리고 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누군가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사회를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정답일 수도 있어요. 장애인 특별전형을 꼭 늘려야 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늘려야 돼 라고 정답처럼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답이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개연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특별 전형 자체가 역차별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장애인 특별 전형만 너무 확대가 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또 너무 축소가 된다,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지금 교과서에서는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세 가지만 뭐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이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정답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정답으로 외우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뭐 능력에 따른 정의가 뭔지, 필요에 따른 정의가 뭔지, 결과적 평등이라는 것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겠다마는 그게 아니라 그거의 결과로 농어촌 특별전형은 무조건 확대돼야 돼, 장애인 특별전형은 무조건 확대돼야 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사회 전반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모두 다 고려가 되어서 합리적으로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문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의 기준으로 하는 정의는 개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이 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요. 당연히 능력을 높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2번 업적을 기준으로 하면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상태에서 경제가 얻으면서, 아니죠. 결과의 평등은 어디예요? 필요를 하는 거죠.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인 거죠.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기회의 평등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업적 자체를 이룰 수 있는 최초의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기회가 주어져야지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이 맞는 말이죠. 자,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의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를 하죠. 그렇죠. 자, 2번 능력에 따른 정의는 사회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나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못 되는, 그래서 농구 선수로서의 평가는 높게 받을 수 없는, 뭐 이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회평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절대적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거 앞에서 봤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봤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정의관, 고전적으로 정의관 한번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